자, 이번 주 강의 원래 쉬어가려고 했는데, 에, 갑자기 태세 전환. 예. 그래서, 기말고사 일정이 나와버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이틀 정도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언제는 뭐 강의 업로드 안 늦었나?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그 인테리어 컷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 주관적이고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일단 강의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좀 소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좀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빼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심플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외관 렌더링 부분을 조금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을 못 따르고 좀 허겁지겁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예. 물론 인테리어 부분도 이거 솔직히 한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 대까지 해보죠 뭐.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는데 음, 외관을 렌더링 할 때는 뭐 나무는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나무 레이어는 일단 오프 시켜 놓겠습니다. 근데 오프가 안 되죠? 오프가 왜 안 되냐? 레이어 지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예. 자, 나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레이어를 트리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리 레이어 꺼주면 나무는 사라지겠죠? 예. 여기도 있네. 자, 자, 트리 레이어로 보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실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 번도 못 봤죠? 자, 실내 모델링이 지금 현재 뭐 다 돼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냥 돼 있는 만큼 합시다. 자, 뷰 모드에서 보시면은, 자, 페이스 스타일 이렇게 돼 있고요.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시면, 실내 부분에 약간 좀 가구들이 조금 미리 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실내 부분에서 보면은 아마 다시 뷰 메뉴 일일이 그 명령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자, shaded with textures 이 상태로 보시게 되면 실내 부분 보입니다. 실내 부분 이렇게 모델링이 조금 돼 있어요. 좀만 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층부 작은 데크도 있는데 여기는 뭐 배치된 게 없어서 별로 볼 게 없고요. 어, 자, 2층 부분에서 우리 한번 그 보도록 하죠. 자, 2층 부분에서 보면 대략 한 이 정도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예, 이 정도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난간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좀 미세하게 조정이 되면 좋은데 제 맘대로 잘 안 되죠. 자, 요 벽난로 일부만 나오게 해가지고 이 정도 앵글 잡고 해볼게요. 사실 이거 V-Ray 카메라를 써도 되는데 그거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일단 스케치업 그 기본 카메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씬 부분에 가셔가지고 새로 하나 add scene 하시면 씬 2번 씬 인스트럭터 좀 내리고 자, 씬 2번에 지금 우리 인테리어 용으로 만든 요 지금 카메라가 잡혔죠, 하나가. 자, 저장을 잠깐 해주고요. 자, 씬 1번, 자, 씬 2번. 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렌더 세팅 가지고서 일단 막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막 렌더링 대충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자, 잠시만. 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대충 한번 눌러볼게요.
자, 준비가 됐고, 자, 뭐, 쭉쭉쭉쭉쭉쭉쭉 렌더링 걸립니다. 뭐 실제 렌더링 사이즈는 지금 여기 보고 있거든요. 자, 렌더링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죠. 아닌데, 안 끝났어요. 근데, 그대로 중지하고요. 네,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 어, 전역적인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적인 조명을 쓰지 않고 어, 바깥 외부 환경에서의 조명을 먼저 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요 위에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름 다 돼가니까 한 7월 정도에 맞추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정오 시간대 오후 한 1시쯤 갑시다. 1시 한 반쯤 되겠네. 렌더링 다시 한번 걸어볼 텐데 매번 전체 화면 사이즈로 렌더링 걸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자 렌더 아웃풋 부분 들어가셔서 지난 시간에 1920, 1080 요 사이즈로 했었죠. 그죠? 요거 그냥 한 720, 가로 한 720 픽셀 정도 사이즈에서 짧게 짧게 간단간단하게 좀 보고 대충 간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끝났죠. 금방 끝났죠. 요 정도의 지금 퀄리티가 나옵니다. 자 그림자 방향 보니까 그림자가 뭔가 조금 너무 길어요. 왜냐면 태양 고도가 너무 높아서 실내로 좀 더 빛이 좀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죠. 예,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시간대나 요 계절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은 태양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약간 봄 정도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조금 더 늦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있습니다. 자, 중지시키고 다시 렌더링.
중지. 다시 렌더링. 렌더링 그림자 나왔어요. 다시 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 이미지를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어, 해가 비치지 않는 부분의 영역이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너무 좀 침침하죠? 이 벽체 색깔이 거의 백색에, 유백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굉장히 지금 진한 회색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컨트롤 해 가면서 수정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렌더링 세팅 한번 봅시다. 렌더링 세팅 한번 보면 차근차근 하나씩 볼까요? 자, 인바이러먼트 안에 뭐 들어갔을까요? 자, 인바이러먼트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 부분 컬러를 수정하는 건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렌더링에 거의 영향이 없고요. 아예 영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단지 하늘 배경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냥 뭐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지금 스카이라이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컬러는 그러니까 이 배경 하늘의 배경 컬러는 사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보다는 environment override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보시는데 여기 보면 GE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저녁광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스칼라이트 부분이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켜볼게요. 이거 키게 되면 활성화시키면 지금 컬러 피커상에 굉장히 밝은 하늘색으로 세팅이 돼 있죠. 이 부분. 요 색깔이 하늘색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렌더링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렌더링. 이번 시간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렌더링을 계속 하면서 퀄리티 바닥에 빛 에너지가 반사돼서 지금 창문 아래턱에 지금 튄 건데, 반사가 된 건데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나오는 반면에 오히려 그림자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졌죠. 오히려 거꾸로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림자 부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좀 수정을 더 해볼게요. 자, 그 밑단에 자, 에이리얼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에이리얼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게 되면요, 요거 완전히 개무시해버리고, 요 뭐 빛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오긴 합니다만,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VLA가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켜볼까? 요거 켜면은 렌더링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해보고 안 되면 끕시다. 예. 자, 활성화 시킵니다. 자, 에리얼 퍼스펙티브 활성화 시키면 헷갈리니까 이거 꺼놓을게요. 자, 소리 어디 갔어? environment 오버라이드 부분 접고, 자, 에리얼 퍼스펙티브 보면은 sun 해가지고 sunl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sunlight 이렇게 돼 있는데 sunlight 세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지블 레인지 뭐 6,000m, 그 다음에 뭐 애트모스피어 헤이트 뭐 6,000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지구과학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계 범위, 눈으로 맥시멈 볼 수 있는 게, 이 허공으로 갔을 때 맥시멈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6km까지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대기가 존재하는 그 위치가 어디까지냐. 물론 고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다가 공기가 사라지겠죠. 그 대기층이 어디까지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렌더러상에서는 지상에서 6km로 세팅하겠다, 이런 거예요, 대충. 자, 일단 요 에이리얼 퍼스펙티브를 수치를 안 건드린 상태에서 일단 그대로 다시 한번 렌더링 또 걸어볼게요.
나가는 부분 보시면 그 부분에 미세하게 변화가 생기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갈게요. 이 두 가지 메테리얼 오버라이드하고 스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아실 필요가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레이트레이스 부분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가 실외 렌더링 할 때 프라이머리 레이즈 그다음에 세컨더리 레이즈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디폴트 상태로 그냥 두고 렌더링 했어요.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과 라이트 캐시 알고리즘을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실내에서는 사실 이 세팅이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이즈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리디언스 맵이라고 해서 확산 맵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확산 맵을 사용할 거예요. 난반사,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 드리면 이리디언스 맵 알고리즘은 난반사에 대한 빛의 추적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이즈는 이리디언스 맵으로 쓰고요. 근데 세컨더리 레이즈라는 건 뭐냐면은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 에너지가 물체에 맞고 반사돼서 공간으로 확산될 때 그때 2차 반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빛 에너지에 관여합니다. 라이트 캐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브루트 포스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라이트 캐시로 하셔도 되긴 돼요. 예, 라이트 캐시로 하셔도 되고요. 브루트 포스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라이트 캐시 갑시다. 예, 이게 컨트롤하기 더 쉬워요. 오케이. 이리디언스 맵하고 라이트 캐시로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디언스 맵 부분이 이제 그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면서 이리디언스 맵 밑에 하단에 뭐 미니멈 레이트 그다음에 맥시멈 레이트 그다음에 서브디비전스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요 항목이 4개가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려 보시면 설명이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 독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GI Pass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뭐 for the first GI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장면을 생성을 할 때 the first pass라는 거는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최초의 빛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값이 0일 때 a value of 0 means the resolution will be the same as the resolution of the final rendered im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광원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요 미니멈 요 맥시멈 미니멈 레이트 자체를 갖다가 빵으로 놓으면 빛의 에너지 감쇄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100% 전달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a value of minus 1 means the resolution will be half that of the final image and so 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체에 부딪힐 때까지 빛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3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 에너지의 감소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에 들어가 있는 대로 0으로 놓고 렌더링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빛 에너지 감소가 정말 없을까? 이 그림자 부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최초의 빛다는 부분. 때문에 관여하는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니멈 레이트는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레이트는 뭔지 한번 볼까요? 뭘 뜻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맥시멈 레이트는 뭘까? 과연. 자, 설명 주세요. 자, determines the resolution of the last GI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차 충돌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 N차로 나가는 모든 빛 에너지 반사 이후에 빛 에너지의 강도에 관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 쭉 읽어보시면요. 이미지 샘플러에 어댑티브 서브디비전 알고리즘하고 관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맥시멈 레이트가 마이너스 2로 돼 있습니다만 요거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로 한번 올려보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렌더링. 자, 그래서 미니멈 레이트과 맥시멈 레이트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는 부분은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데 안부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그렇게 썩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세컨더리 레이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 캐시 알고리즘 자체가 실내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요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빛 에너지를 받을 때 받은 에너지 값을 산출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면적을 갖다가 마이너스 자승으로 계산해가지고 면분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광량을 계산하는 산출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외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실내에서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이즈의 처음에 최초 디폴트로 사용했던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 있었죠. 지금은 프라이머리 레이즈가 이리디언스 맵으로 교체가 됐습니다만 세컨더리 레이즈를 라이트 캐시가 아닌 브루트 포스를 채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컨더리 레이즈의 파라메터가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고 굉장히 단순해지죠. GI 뎁스가 뭐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 GI 뎁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자, 빛 에너지 받았죠. 물체에 도달했죠. 그다음에 요빛 에너지가 확산해서 반사합니다. 반사돼서 확산하는 거죠. 예, 반사해서 확산합니다. 그랬을 때 1, 2, 3까지만 계산하고 끝 이 얘기예요. 자, 지금 그래서 GI 뎁스를 지금 3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확실히 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 실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빛 에너지 확산에 혹은 산란에 어느 정도 민감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렌더링.
네, 이렇게 해서 세컨더리 레이즈를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을 교체한 후에 렌더링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어, 광추적 세컨더리 레이 알고리즘을 브루트 포스로 변경한 후에 바뀐 결과물을 확인했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이미지를 우리가 좀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자글자글하게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이제 노이즈가 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빛 에너지의 난반사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빛 튀는 게 말 그대로 난반사니까 제 멋대로 튀죠. 그러다 보니까 빛 에너지의 분포를 갖다가 고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이 부분은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렌더링 과정의 후 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매끄럽게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3의 알고리즘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탭 위에 보시면은 그 레이 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롤아웃이 있어요. 얘가 제가 지금 세부 옵션까지 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세부 옵션이 꺼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세부 옵션이 켜집니다. 이걸 여기 열어보면 여기 이제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퀄리티 딱 느낌 오잖아요. 그죠? 이미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탭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이즈 리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억제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품질, 그러니까 less noisy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0.1 정도 수준으로 돼 있을 때 이 정도의 노이즈를 가진다고 하면 0.1보다 훨씬 더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0.01까지 한번 10분의 1 수준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거 렌더링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한번 보면은 anti-aliasing filter 노이즈가 줄어드는 거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 거 아니죠? 말이 꼬여. 노이즈가 줄어드는 거지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미세하게 못 느끼는 정도의 노이즈라고 하더라도 이런 노이즈들이 생겼을 때 엔티얼리싱 알고리즘 우리 저기 포토샵 할 때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현상인데 이 엔티얼리싱 필터를 적용을 해서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뭉개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라지 코스, 뭐 캐멀론, 뭐 트라이앵글 박스 에리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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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맨 위에 있는 나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랭소스라고 읽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랭소스는 빠르게 렌더링 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품질이 좀 샤프한 걸 원하면 캔멀롬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있는 캔멀롬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드래프트 상태 그냥 중간중간 렌더링 하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볼 때는 보통 박스 타입을 써요. 지금 우리 테스트 과정이긴 하니까 요 에이리어는 뭐냐면 에이리어는 아주 예전에 쓰던 방식이에요. 예, 뭐 이거 박스나 에이리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에이리어가 단점이 뭐냐면은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해 보이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캐멀롬으로 한번 변경해가지고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캐멀롬으로 변경하시면 이 필터 사이즈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알고리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 렌더링. 자, 초기화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트레이스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수정한 내용으로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미지 들어가 보시면 노이즈가 많은 부분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트레이스 알고리즘을 좀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좀 건드려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렌더링 시간이 약 한 3, 4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 때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손을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프라이머리 레이, 그 다음에 세컨더리 레이 알고리즘 변경해가면서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시 렌더링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난 이후에 이미지가 완성되고 나면 아, 사후 처리 과정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부분은 더 이상 만지지 않을게요. 왜냐면 시간이 자꾸 늘어나서 강의에 그 지장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물 낼 때만 조금 더 시험을 그러니까 테스트를 더 해보시기 바래요. 자, 카메라 탭에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 탭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스케치업이 제공하는 기본 카메라기는 해요. 한데 V-Ray가 제공하는 별도의 카메라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장면에 관여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스테레오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스테레오그램 만들 때 그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 자, 타입 보시면 자,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VR 스피리컬 파노라마 부분이 있고 VR 큐브 맵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가상현실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쓰지 마십시오. 스탠다드로 무조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스탠다드 카메라 변수 중에 보시면 exposure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exposure value.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해 보신 분 있으면 아마 딱 무슨 말인지 바로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저 밸류 보면은 지금 14.24 이렇게 되는데 이거 노출값 카메라의 노출값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14.24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가지고 장면 전체의 밝기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24라고 돼 있지만 자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15에서 맥시멈 25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한 18 정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18 정도까지. 자 18 정도까지 올리고요. 자 렌더링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밝아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한 10 정도 갑니다. 10.
자, 종료. 빨리 종료해줘.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화면 밝기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자, 13.5 정도 수치에서 이 정도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어, 왜 이러지? 약간 좀 문제가 생겼네. 오케이. 자, 13.5 정도의 값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13. 한 2 정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정도 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 요거 이제 컬러 피커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면이 지금 누래요. 누런 이유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요 스카이라이트 시스템 자체가 계절과 그다음에 하루 중의 시간에 따라서 빛의 색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계절 따라서 좀 색이 달라요. 빛의 색이. 이 부분을 좀 보정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건데, 어, 지금,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색의 온도를 우리가, 아, 제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보면은 가끔 뭐 누렇게 보일 때도 있고, 퍼렇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카메라가, 어, 완전히 하얀색 혹은 완전히 까만색이 실제로 그러하냐 판단을 잘 못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흰색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강제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가 화면 전반의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 V-Ray 렌더러에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 약간 좀 누렇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흰색에 가깝게 유백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약간 미색이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참고해서,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컬러 피커 상에서 커서는 노란색 쪽에 두고요. 제가 한, 요 정도 느낌. 이 색상과 이 색상이 느낌이 비슷하게 한번 맞춰봤어요. 자, 이렇게 잡고 렌더링 다시 한번 겁니다. 까지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 다른 할 일이 생겨서 스케치업을 종료를 시키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할걸요? 기억 못해요. 저도 못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업을 종료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맨 밑에 보면 여기 디스크 아이콘이 있어요. Save Render Setting to File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모든 세팅을 고스란히 파일 하나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잠깐 급한 일을 보고 와서 다시 작업을 할 때 요 밑에 Load Render Settings from File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방금 저장했던 그 파일을 불러오시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세팅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다시 작업을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까똑 미안해요.
예,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강의는 요 인테리어 렌더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조명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요거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공조명 부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